아침 새벽에 내가 5시에 교회를 갔어요. 무슨 사고가 났구나. 직감적으로 그런 예감이 왔어요, 제가.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날 뉴스가 탕명환 소장 피살 사건 이 뉴스가 떴어.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앞으로 굉장히 큰 파문이 일어날 것 같은데 박윤식 목사님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다. 어떻게든지 박윤식 목사님하고 별개의 사건으로 만들려고 우리 관련 없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죠. 바로 그 보고를 받으시고 그 원로 목사님께서 원래 고혈압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아마 상당히 충격을 좀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고를 언제 받으신 겁니까? 그러니까 박윤식 목사 보고를 언제 받으신 겁니까? 그거는 제가 직접 보고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건이 이제 크게 터져 있으니까 소낙비는 피해가야 된다고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얘기가 이제 공론화가 됐어요. 신기환 장로가 모든 여권 이런 수속을 밟아가지고 비행기 티켓 해가지고 도피시킨 거예요. 박 목사가 피의자 임 씨가 구속된 지난 22일 미국의 아들을 만난다는 명목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박 목사의 출국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미 박 목사가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다. 아니 그 사건 자체를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사건 자체를. 얘기를 나눴죠? 사건 자체를 이야기를 했죠? 사건 자체를 이야기는 안 했다고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저 박 목사한테 보고할 때 박 목사가 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박 목사 언제 보고했어요? 박 목사한테는? 박 목사하고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 했어요? 신문 난 후야. 신문 난 후에 박 목사가 알았다고 박 목사는 직접 얘기하지 않고 출국할 때도 일체 모르게 비밀리에 출국을 했어. 94년 2월 22일 날 미국으로 출국을 해가지고 언제 이 사람이 무혐의가 풀리냐면은 1997년도에 무혐의가 떨어져요. 그 지시를 받은 건 아니다. 나는 무조건 신이 내려와서 탕명환이 사탄을 죽이라 그래서 난 죽은 것이다 라고 주장 그놈은 계속했고 끝까지 완고하게 아니라고 누나 정말 나 혼자 그랬어. 내가 그랬어. 목사님은 모르셨어. 계속 그랬거든요. 대성교회는 언제부터 다녔고 누구 소개로 다니기 시작했어요? 대성교회 얘기하지 마세요. 탕명환 씨 피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이번 사건을 임 씨의 단독 범행으로 규정해서 수사를 사실상 일단락 지었습니다. 이몽철이 단독 범행으로 우발적으로 충성심에서 범행한 거다. 이렇게 딱 얘기한 걸로 그냥 끝났어. 박윤식 목사한테 직접 확인도 해보셨어요? 목사님이 지시했냐고? 우리는 그것을 당연시했어요. 야, 그것 좀 한번 해치워. 이런 어떤 메시지가 전달이 된 거야.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원로 목사가 시킨 거고 뭐 한 거 이건 당연한 거지. 물어볼 필요가 뭐 있냐 이런 얘기지. 이몽천이 항상 이제 면회를 이제 가고 뒷바라지를 한 것 같아요. 지원을 한 것 같고. 이제 항상 연결 중간에서 하시는 분은 신기한 장로님이셨는데 이몽천 씨가 교도소에 있는 그 14년, 15년 동안 대선교회 쪽에서는 계속 이를테면 관리를 했던 거네요. 서울지방검찰청 형사3부 김규현 검사는 오늘 종교연구가 탕명환 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성교회 운전사 임홍천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저는 비명도 못 질렀어요. 그냥 하늘만 바라보게 됐고 옆에서 저희 언니가 악 하고 소리를 질렀죠. 사형이 구형된 전 대성교회 운전사 임홍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고요. 탄원서를 썼습니다. 그 범인이 죽으면 진실은 영영 묻혀버리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이몽찬을 살려야겠다. 살려서 진실을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15년형을 받았지요. 그렇게 사람을 죽였는데,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는데도 15년형밖에 안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이몽천이라는
청년 자체를 불쌍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분들은 계속 이제 교회 사주로 젊은 애가 이용을 당했다, 이렇게 그런 생각이 깊으셨던 거죠. 15년. 그래서 15년 사는 동안에 어느 정도의 진실과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될 거라고 순진한 생각이었지만 그럼 언젠간 밝혀줄 거라고 저는 믿고 또 믿었죠. 그 내용만큼은 또렷합니다. 나는 당신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지만 우리 어머니가 당신을 용서하랍디다. 당신 혼자 한 범행이 아니라는 걸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꼭 양심 선언해 주시고 그 진실을 밝혀주시기를 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사람이 저를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좀 숙이고 있었습니다. 고개 여전히 숙이면서 계속 기도하겠다고, 당신 가족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참여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말이 처음이자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14년이) 흐르고 15년째 접어둔 2월 말일에 3.1절 특사로 나오게 된 거죠. 출소를 하면은 이제 뭔가 교회 직원으로 복귀가 되거나 뭐 그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아직 어르신이 무슨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그냥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니까 많이 답답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동생이 왔어요. 집으로, 저희 집으로. 웬일이니 했더니 누나, 나 미국으로 가야 돼. 그래서 아니 여기 나와가지고 같이 살지도 못했는데 왜 또 그렇게 먼 곳으로 가야 돼? 이렇게 했는데 뜬금없이 가서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이요? 가면 바로 해야 된다는 거죠. 결혼. 미국 가자마자 결혼해라. 사흘 후에. 미국 도착한 사흘 후에 결혼을 해라. 결혼 상대는 정해져 있었어요? 그쵸. 누군데요? 누군데? 그랬더니 한숨을 푹푹 쉬면서 이제 누구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누군데요? 제시카. 그럼 그 결혼하기 전에 이몽천 씨나 그 상대방 원래 교류가 있었던 사이예요? 전혀 없었죠. 그래서 한국에 한 번인가 두 번 왔다 갔었고 세 번째는 들어가는데 이제 추방을 당한 거죠. 그때 비자가 없었죠. 미국은 전과 경력이 있으면 그게 안 나와요. 그럼 추방당해서 또 저희 집에 있었죠. 그런데 미국으로 다시 가라는 지시를 하셨다, 박유신 목사님께서. 근데 이제 어떻게 가냐 그러니까 수영을 해서 건너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까지요? 캐나다에서 미국까지. 믿을 수 없었죠. 어떻게 바다를 수영해서 건너가니? 그랬더니 나보고 수영을 해서 건너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가능하니까, 내가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하셨을 거다. 일단은 토론토로 가서 캐나다에서 미국까지 가장 짧은 폭을 3시간 정도 수영해서 건너가야 된다 그랬어요. 거기에서 준비 작업해서 이제 누나 이제 내일 건너가 이렇게 연락을 받았죠, 제가. 부디 무사히 건너가거라 살아서. 그래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래. 하나님, 얘는 얼마나 더 이런 환난을 겪고 이런 힘든 여정을 걸어야 이게 끝이 나는지. 2013년 경인 것 같은데 받은 제보 메일을 보면 이몽천이 출소 후에 미국으로 가서 거기서 결혼하고 살고 있다라는 내용이었고, 그런 사실은 알고 있었죠. 그가 미국 플로리다에 있다고.
탁질 교수님이 받은 그 익명의 텔레그램 제보에 따르면 이몽천 씨가 미국 플로리다에 있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가 거기 있는지, 거기에서 있다면 어떻게 뭘 하면서 살고 있는지, 그래서 저희는 이몽천 씨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이몽천 씨를 만나야 우리가 아직 모르는 진실이 뭔지를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저희는 평강제일교회 홈페이지인 참평안 사이트에 들어가서 미국 플로리다 지역의 지교회들, 일종의 지부인데 그 교회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교회는 단 한 곳, 바로 올랜도 교회였습니다. 박윤식 목사의 흔적을 올랜도 교회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었고 SNS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누른 좋아요를 일일이 찾고 그리고 그 좋아요 버튼을 누른 사람들의 계정도 하나하나 뒤졌는데 저희가 이름을 지금 밝힐 수는 없지만 리라고 적혀 있는 그 사람의 계정을 눌렀고 그 게시물 좋아요를 누른 사람들 중에서 임시성을 가진 어떤 사람의 계정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이몽천 씨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디가 혹시 다른 SNS나 다른 인터넷 흔적에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우선 인스타그램에서 이몽천 씨의 아이디를 검색을 했고 그 검색을 통해서 이몽천 씨의 계정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몽천 씨 아이디에 일부 단어가 들어가 있는 어떤 또 다른 인스타그램 계정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 놀랍게도 구두 수선 업체가 플로리다 올랜도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 업장이 이몽천 씨랑 어떤 관계가 있는 곳은 아닐까. 만약에 이몽천 씨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으면 추적하는 게 불가능해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발 사진들 틈 속에서 아주 익숙한 사진을 하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 인물에 잘려져 있는 얼굴이 우리가 많이 익숙하게 봐왔던 이몽천 씨 얼굴과 굉장히 닮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클릭한 순간 이몽천 씨가 이 구두수선 업체를 운영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